여러분 요즘 유튜브와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죠? 은을 사야 한다. 은은 대체가 불가능하고 새로운 AI 산업에서 수요가 계속 폭발하기 때문에 은은 점점 부족해진다. 은을 사두면 몇십 배, 100배까지도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요. 그래서 계속 은 시세를 알아보고 실버바를 더 사야 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실제로도 실물 은이 부족해서 증거금을 올리는 등 은 부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은의 가격이 무한정 오를까요? 이 영상에서는 은 강세론에서는 다루지 않는 은의 미래, 은의 진실에 대해 파헤쳐 볼게요. 2025-2026년은 은의 황금기입니다. 하지만 2028년부터는 계기가 달라집니다. 먼저 은 강세론의 주장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은은 산업 필수재입니다. 전도율 1위인 금속이죠. 태양광 패널, 전기차, AI 데이터 센터, 핸드폰 등 태양광 산업 자체가 전체 은 수요의 35에서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둘째, 공급이 부족. 실물 은의 부족이 2억 온스를 초과했습니다. 은의 대부분이 구리, 아연 같은 금속 채굴의 부산물로 나오고 광산을 새로 판다고 해서 은만 바로 얻어지지 않아요. 셋째, 구리로 대체 불가능. 은과 구리의 전도율 차이는 고작 7%이지만 여러 가지 기술적 이점과 안정성을 위해 은을 사용하고 있죠. 결국 이러한 이유들로 은의 가격은 무한히 상승합니다. 2026년 1월, 은은 처음으로 온스당 $100를 돌파했어요.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 70달러대로 추락했지만요. 제일 높은 곳까지 올려주고 바닥 깊이 내리 꽂아주는 그 기분이 뭔지 경험하셨죠? 저도 그때 실버바와 종이 은 전부 가지고 있어서 충격이 컸습니다. 이러한 충격은 다시 찾아올 수 있어요. 일단 산업 수요 측면에서 왜 은의 가격이 무한히 올라갈 수 없는지 하나씩 설명드려 볼게요. 제조업체에게 은은 투자 자산이 아니라 반드시 줄여야 할 생산 비용일 뿐입니다. 그리고 비용이 증가하면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하죠? 설계를 바꾸든 비용을 최대한 줄여야겠죠. 원자재 가격 상승은 기업들이 설계, 재료 사용량, 소싱,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변화하게 만들어요. 비슷한 사례로 리튬을 예로 들게요. 리튬 전지 많이 들어보셨죠? 전기차의 핵심이죠. 2021년 리튬은 톤당 36,000달러에 거래되고 2020년 초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5만 달러가 넘다가 2022년 후반에는 7만 달러까지 상승했어요. 전 세계 리튬 현물 가격이 끝을 모르고 상승했어요. 지금 은과 똑같았어요. 리튬이 수요에 비해 너무나도 부족했으니까요. 그런데 2023년이 되자 리튬 가격은 80%가 폭락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업계가 변화했거든요. 배터리 화학 기술이 리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LFP 배터리로 전환되었고 리튬을 대체하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대량 생산되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현상이 은에도 똑같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원자재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지면 기업은 그 비용을 그대로 부담할까요? 제품 가격을 올려서 소비자한테 전가할까요? 아니면 해결책을 마련할까요? 아까 태양광 패널의 은 소비량이 가장 많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런데 태양광 산업은 역으로 은 소비량을 엄청나게 줄이고 있어요. 첫째, 제품을 만들 때 은 함량을 줄이는 것. 둘째, 대체 소재를 사용하는 것. 셋째, 재활용을 통해 은을 회수하는 것.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2024년에만 은 사용량을 전년 대비 15에서 20% 줄였고 절감 기술이 매해 더더욱 발전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냐고요? 들어가는 은선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더 가늘게 만들고 최소한의 양만 썼거든요. 또 프랑스에서는 구리와 은 페이스트 결합으로 은 소비량을 44%나 줄였어요. 그리고 은 투자에 관심 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중국은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고 절대적으로 은의 양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해서 세계에 있는 은을 다 끌어모으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도 알아요. 은에 언제까지나 의지할 수만은 없다는 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은 기업 연구소들이 구리, 은, 복합 페이스트를 생산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중국의 기업 아이콘은 거의 대부분을 구리로 만든 태양광 모듈 생산을 시작했으며 은 소비를 90% 이상 절감했다고 합니다. 독일 연구팀이 만든 구리 은 복합 페이스트는 오히려 은보다 효율이 더 좋았다고 해요. 전자 제조업체들은 은을 더 얇게 코팅하는 기술, 필요한 부분에만 은을 도금하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즉, 은을 필요로 하는 산업의 규모가 더 커질수록 오히려 절감 기술을 발전하려는 노력이 커져서 은의 수요는 줄어들게 돼요. 은의 역설이 있어요. 은의 가격이 오르면 좋을 것 같죠. 하지만 은의 가격 상승은 결국 은의 버튼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볼게요. 은 가격 온스당 $30. 대체 기술 개발 비용이 더 비싸네요. 그냥 은을 씁니다. 슬슬 은 가격이 $50에서 $60가 되었어요. 임계점이 오고 있어요. 은 대체 연구에 투자를 시작합니다. 은 가격 $90 돌파, 즉 현재 시점, 대체 기술 개발에 드는 돈보다 은의 가격이 더 비싸졌어요. 망설일 필요가 없어졌네요. 이제 대규모 전환의 시기가 왔습니다. 중국을 예로 들면 은 수입 비용이 연간 약 $35억 달러였어요. 그런데 구리 대체 개발 비용은 수억 달러예요. 굳이 은을 써야 할까요? 심지어 널린 게 구리 강산이에요. 중국의 땅만 파도 구리가 나와서 비싸게 수입해오지 않아도 돼요. 은 가격이 높아질수록 대체 투자금은 몇 개월 만에 빠르게 회수됩니다. 반전으로 구리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충분히 좋아요. 은이 얼마나 좋은지, 대체 불가능한지 말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은 전도율이 1이라고요. 구리로는 안 된다고요. 맞아요. 그런데 둘의 차이가 몇 %인지 아세요? 고작 7%입니다. 이 정도의 차이는 공학기술로 충분히 극복 가능해요. 다양한 기술과 공정들이 새롭게 개발됐어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설계 최적화예요. 구리 도체를 약간 더 두껍게 만들고 단면적을 10% 늘리면 은과 동일한 성능을 얻을 수 있어요. 구리가 은보다 훨씬 싸니까 더 두껍게 구리를 써도 괜찮아요. 두 번째 방법은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은 코팅 구리를 쓰면 됩니다. 구리 코어에 얇게 은을 코팅하면 은 사용량은 30에서 50% 감소하고 전도성은 은과 동일해져요. 중국에서 이미 대량 생산 중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순수 구리의 공정을 개선하는 거예요. 구리가 산화되면서 실리콘 안으로 파고들면 성능이 떨어지거나 작동이 멈추는 일이 생겨요. 또는 실리콘 위에 구리 배선을 올릴 때 구리가 산화되면 들뜨게 돼서 회로가 끊어지거나 저항이 급격히 높아지죠. 그래서 해결책으로 반도체 공장에서는 구리와 실리콘 사이에 아주 얇은 방어막을 넣어요. 티타늄, 니켈 같은 것을 사용하죠. 이런 공정들이 은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싸고 7%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어요. 이제 미래를 예측해 볼까요? 2027년까지는 은의 황금기예요. 은의 가격은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고 솟구치죠. 은 투자자들의 승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은의 대체 기술 개발이 무섭게 진행되고 있어요. 2028에서 2030년은 전환점의 시작이에요. 구리 기반의 차세대 기술이 시장 점유율을 과반수 이상 차지하고 2010년대에 설치됐던 태양광 패널들 수명이 다하면서 이를 재활용하는 기술이 본격화될 거예요. 은의 수요가 줄어드는데 재활용 은이 늘어나죠. 오히려 은의 과잉 공급이 시작돼요. 사람들은 말하죠. AI 데이터 센터 하나를 지을 때마다 어마어마한 은이 필요해서 은이 계속 필요할 거라고요. 저도 인정합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하드웨어에서 은은 대체 불가능해요. 고성능 서버, GPU, 냉각 시스템까지 은의 최고 전도율이 필수거든요. 이건 현재 인류의 기술로 극복할 수는 없어요. 2030년까지 신규 AI 데이터 센터 500개가 건설된다고 볼게요. 한 곳당 수만 온스가 필요하고 다 합치면 아마 수백에서 약 1000톤 가까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은수요는 폭발하겠네? 라고 생각하셨죠? 잠깐만요. 태양광을 다시 볼까요? 태양광의 은 사용량은 계속 감소해요. 2024년에는 패널 하나에 약 20g 정도 쓰였는데 2030년에는 10g 이하로 줄어들 거예요. 패널 하나에 들어가는 은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나머지는 구리로 대체되고요. 실제로 2024년보다 2025년 태양광 패널 생산이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는데도 2024년에는 은이 약 5에서 6천 톤, 2025년에는 약 4,900톤으로 훨씬 줄어들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은 절감 기술이 설치량 증가를 앞질렀거든요.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절반인 2에서 3천 톤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자, AI 데이터 센터 짓느라 약 수백에서 1,000톤이 증가했는데 태양광 패널에서 2에서 3천 톤이 감소했네요. 더하기 빼기만 해봐도 1,000톤 이상의 은이 덜 필요해졌어요. 은이 이제 예전처럼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수치는 정말 보수적으로 얘기 드린 거예요. 인류의 기술 발전은 항상 예측보다 빠릅니다. 반도체도 그랬고 GPU도 그랬죠. 엔비디아는 2년마다 성능을 2배씩 올리죠. 전문가들 예측을 매번 깼어요. 은 대체 기술도 같아요. 업계에서는 2030년까지 구리 전기 도금이 10에서 15%를 차지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2024년에서 25년에 은 가격이 폭등하자 중국 기업이 엄청난 속도로 구리 대체율을 높였어요. 실제로는 2030년이 오기도 전인 2028년에 목표치를 달성할 수도 있어요. 재활용 기술도요. 은을 대체하는 기술은 몇 년 전부터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구리 도금, 하이브리드 페이스트. 단지 은 가격이 싸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었을 뿐이죠. 하지만 은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그냥 묻어두었던 기술들이 우르르 다시 쏟아져 나온 거예요. 먼저 은풀이, 은에서 자유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원가를 절감한 회사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중국의 알코 같은 회사요. 기업들은 안 할 수가 없어요. 따라가지 않으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은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은을 금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많다는 거 압니다. 10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금처럼 엄청 상승할 거다. 다시 은의 시대가 올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러한 전망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하기 어렵습니다. 은은 금처럼 화폐 대체제도 아니고 귀금속보다는 산업재로서의 성격이 강해요. 그 말은 산업용으로 가치가 떨어지면 은의 값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2020년 코로나 때 데이터를 찾아보세요. 금-은 비율 GSR이 1대 120까지 갔습니다. 왜냐고요?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제조 산업이 멈췄어요. 최근에는 AI와 태양광 전기차 등의 수요로 GSR이 40까지 갔다가 다시 60에서 70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국제 은시세도 70달러대에서 맴돌고 있죠. 금은 경기 침체가 심해질수록 화폐를 대신해서 가치가 높아져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증가하죠. 반대로 은은 수요의 60% 이상이 산업재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와서 산업이 둔화되면 함께 가치가 하락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체 기술은 발전하고 가치는 더더욱 하락하죠. 은의 수요를 부정적으로 본다면 2030년대의 금은 비율 GSR은 다시 1대 100에 가까워질지도 몰라요.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은이 강세할 거다라는 주장 하나하나에 대해서요. 첫째, 산업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무한 상승할 것이다. 아니요, 오히려 은의 대체가 가속화되고 수요는 낮아집니다. 둘째, 은은 채굴하기도 힘들고 공급이 부족해서 영원히 강세하다. 재활용 기술이 발달합니다. 2010년대 초반에 설치된 1세대 태양광 패널의 수명이 15에서 20년 정도라서 2030년대에 대규모로 쏟아져 나오고요. 재활용되면서 은이 남아돌기 시작해요. 셋째, GSR이 40대로 회복할 거다. 아니요, 장기적으로는 다시 100에 근접해 갈 겁니다. 금과의 거리는 다시 크게 벌어질 거예요. 넷째, 10년을 보유하면 횡보가 끝나고 금처럼 크게 오르는 기회가 올 것이다. 아니요, 시간은 오히려 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2027년 정도까지는 은 가격이 높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 계획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수많은 반론과 의견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